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국내 언론에 소개된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시간 18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협박법은 토론토에서 유학 중인 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50대 아빠로부터 현금과 골드바까지 3,0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에 발생한 일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부친은 이날 오후 토론토에 유학 중인 딸의 핸드폰 번호로 발신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총을 든 사람이 협박하고 있다는 흐느끼는 목소리에 부친은 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3시간여 동안 강남 일대 여러 곳을 다니며 범인이 요구한 금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범인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고 이후 딸과 직접 통화하고 나서야 사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건 아주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족의 안전을 악용하는 범행이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총영사관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이민 생활을 하는 국민은 유사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례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잘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유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쉽지 않겠지만 침착하도록 노력하고 이번처럼 대부분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메모를 적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소 자주 하는 연락 방법 이외에 본인의 안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친구 등 지인의 연락처 등으로 비상 연락 방법을 만들어 공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이스피싱 사례와 관련해 한국 경찰은 유학원 정보가 해킹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 1.5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 온주 자문기구 전 책임자는 미국의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조만간 온주와 캐나다도 XBB 1.5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온주 보건당국도 3주 전만 해도 양성률이 2%에 불과했던 XBB 1.5 변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오늘 기준으로 22.2%에 달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아직 온주의 우세종은 양성률 31%인 오미크론의 또 다른 하위 변이 BQ1.1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후 이 변이가 줄어드는 데 반해 XBB 1.5는 1월 첫째 주 중반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만간 우세종이 XBB 1.5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이가 캐나다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온주의 최근 사례를 보면 이미 변이가 상륙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엘버타, 사스카추완, 퀘벡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사 대상이 제한된 탓에 지역사회에 얼마나 확산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온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31일 사이 XBB 1.5 감염 건수는 105건으로 40세에서 59세 사이가 가장 많았고 20세에서 39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나이아가라와 토론토, 욕지역, 할디밴드, 놀포크 지역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습니다. 앞서 토론토 보건당국도 1월 10일 기준 독감은 정점에 다다른 뒤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토의 코로나 양성률은 17%였습니다. 앞서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도 XBB 1.5 확산을 우려하며 장거리 여행객들에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미국의 경우 지난 주말까지 감염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XBB 1.5로 나왔습니다. 한편 맥메스터 대학 교수는 이 하위 변이가 위중증률이 낮다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만큼 취약계층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이 앞선 델타보다 덜 치명적이라고 했지만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캐나다인은 코로나 기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금융감독원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 가능성까지 나왔다가 올 연말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새해 들어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앞서 감독원은 이번 달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다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소비자 부채를 들며 모기지의 80%를 부담하는 시중은행들이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을 경우 추가 대출을 막거나 대출액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선 오는 4월 14일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이후 변경 사항이 적용되겠지만 올 후반까지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규정이 강화되기 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비교 웹사이트에는 이미 봄 시장을 앞두고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금리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스트레스 테스트가 고금리와 주택시장 냉각 상황에 유용할지 의문도 제기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화한 논의까지 나온 겁니다. 이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기 어려운 구매 예정자들이 다운페이 액수를 늘리거나 이자가 더 높은 비은행 대출 기관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은행권의 이익을 챙겨줄 뿐 아니라 수요 감소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또 팬데믹 호황의 거품까지 이어지던 2021년과 지난해 초에는 가만히 있더니 경기 침체 우려가 크고 이미 침체기에 빠진 지금에 와서야 규제 강화안을 꺼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셔널은행은 규제 강화가 도입된다면 대출자 중 적어도 5에서 10%가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일자리 채용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유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붙잡고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2016년 9월과 2022년 12월 키지지 사이트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나스 스파에서 마사지 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낸 뒤 누군가 찾아오면 급한 듯 당장 훈련을 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고객 역할을 시키곤 흰색 가운과 청진기를 걸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건의 성범죄 혐의로 41세 앨런 제이콥을 체포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킹스턴 로드 4286번지 유니포에서 피해를 입은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북미에서 세 번째로 혼잡한 도시에 꼽힌 가운데 토론토에서 가장 복잡한 최악의 교차로에 다운타운 렉쇼 블루버드 이스트와 로어 쉘번 스트릿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에투비코 북부 지역인 핀치 애비뉴 웨스트를 따라 놀핀치 드라이브와 400번 남부와 북부 램프, 이슬링턴 애비뉴 등까지 LRT 건설이 진행 중인 5곳이 꼽혔고 렉쇼 블루버드 이스트의 팔리아멘트 스트리트과 베이 스트리트 이외에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와 스카버로 골프클럽 로드, 스틸스 애비뉴 이스트와 파머시 애비뉴 등이 최악의 교차로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토론토시가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 조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차로 도로가 좁고 우회전 차선이 없는 데다가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사고 이후 느린 조치 등으로 인해 혼잡한 교차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토론토 운전자는 지난해 118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한 것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 건축 승인 절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부서는 개발과 건설업체가 여러 기관을 통해 받아야 했던 도로구역 변경과 교통, 수도 등 각종 인허가와 면허 등을 전담해주는 부서로 주택 건축에 드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우선 40여 개 일자리를 시작으로 230여 개까지 늘려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은 주민에게 제공해 줄 계획이라고 전한 데이빗 이비 수상은 앞선 지자체가 주택개발 승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법을 도입하고 비영리 단체가 저가 임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9개 프로그램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8주 동안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한 강좌당 $100, 한인 회비를 낸 회원은 $80로 노래교실과 난타, 스마트폰 활용반, 영상 만들기, 디지털 카메라 이외에 규방 공예와 연필 스케치, 요가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에 문의하며 한인회 회비는 일반 $30, 60세 이상은 $20입니다.